오늘 장 초반에 2,700선과 790선을 위협받았다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양대 시장. 하지만 2%대 조정 금요일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6,200엔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해운주가 그러한데요. 한국석유가 11.14%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22,450원, 흥하해운 4.9%, 5%의 상승으로 2,7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감 고조되면서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앞서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이 있은 이후에 이란 쪽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건 당일에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종목군들의 오늘 양대 시장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이오주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장 6.7%, 국제약품도 6% 넘게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S메디가 5% 넘게 오르면서 45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SD바이오센서 진단키트 4.89%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부진했었던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들이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3.95%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입니다. 3.8% 오늘 이슈가 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성에너지 코아스가 3에서 4% 상승 기록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시죠.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삼화전기, 그리고 DI, 이수페타시스,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전력기기와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히 9%에서 13%까지 크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13.37%가 하락하며 43,4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발 AI 우려감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AI 수혜주인 전력기기, 반도체주들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논점은 빅테크가 AI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AI의 수익성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인데요. 오늘 그 우려감 나오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이 9.74% 하락하면서 15만 1,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편 발표한 이후에 당국의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는 최근 연일 조정받고 있는 두산이고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지주사주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SK스퀘어가 8.64%의 하락인데요. 사업 재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7월 말에 나왔습니다. 팀앤 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던 공항버스 회사 두 곳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SK그룹 사업 재편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팀앱이 알짜배기 회사로 꼽히는 공항버스 회사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신사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2천억 원 정도 조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닌데 지주사주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BL도 역시 마찬가지로 8.54% 하락이고요. 한미반도체, HBM 8.4%의 하락, LS일렉트릭도 7.7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영희 전문가의 비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국석유 포함해서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기사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72시간 내에 타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주말간에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현재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부분은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구석유가 좀 예사롭지 않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저께 해서 물량을 좀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중동의 이제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현재 이제 이러한 모습은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제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또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발 긴장감에 이어서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원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더욱더 컸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이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하락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경제 침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더 반응을 했거든요. 이 말뜻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구나. 또 이제 간밤에 파월이 너무 이제 금리 인하를 느리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저는 그대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HPSP라든지 지켜줘야 될 저점을 또 이제 깨버리면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잡아주는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현재 약간은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양호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이 주가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향후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등폭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이 올라가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 시장을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주도주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3포인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또 이제 코스닥이 오늘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2차전지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을 또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로밖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지금 현재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조금 더 나오기는 한 상황입니다. 중동발 그다음 우려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겨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악재가 나온 상황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7월 달에 약한 가운데 방산, 조선, 제약바이오 이쪽이 막 활발하게 돌았었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그림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봤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선을 옮겨야 된다.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주도주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스탠스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조금 더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주말간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 당장에는 또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련해서만 접근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이 하반기에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반등은 조금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하면 두 종목 모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삼성전자도 역시 기대치를 낮추는 편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레거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지지력은 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력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성장성이나 혹은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워낙에 디램이나 낸드 쪽이 상반기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하반기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회복을 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실적이 또 회복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은 나타나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파운드리와 HBM을 통해서 좀 높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지지선을 얘기하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긴장감이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말 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대명 소노 시즌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7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과 대명 소노 시즌 동반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수젠텍입니다. 24.96%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종목의 강세를 보게 되네요. 7,7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입원자 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5.1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어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10월 중에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방침입니다. 셀리드가 23.68%의 상승을, 대성 하이텍이 20.24%, DGP가 17.8%, 어제 상한가 마감됐었던 풍력주였는데요. DGP 오늘장까지 추가 급등하면서 해리스 트레이딩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1,61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유보텍이 16.44%인데요. 무상감자 이후에 거래 재개했습니다. 5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는 무상감자 이후 새롭게 거래가 되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랩지노믹스, 블루콤, 오브젠 이런 종목들이 13%에서 16%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북 관련주 코데즈 컴바인도 움직입니다. 이건 트럼프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 랩지노믹스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 15% 넘는 급락을 보여줍니다. 15.94%까지 하락하면서 13,180원, 테크윈까지도 15%의 급락,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오늘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 코스닥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엑스큐어와 이노스페이스, PSK 홀딩스 나란히 12%에서 20%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PSK 홀딩스 같은 IT 지주사도 하락하고 있고 PSK 역시도 크게 하락합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반도체 대형주들 큰 폭의 하락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11.53% PSK 하락이고요. STI 10% 넘는 급락입니다. 하나머티리얼주도 역시 9.6%, 화장품주 아이패밀리 SC가 9.9%. 어제는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0%의 하락으로 큰 양봉과 큰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가 9.48% 하락인데요. 공모가가 22,000원인데 오늘 그 선을 밑돌면서 주가 급락하며 2만 원 선 깨고 있습니다. 의료용 재활 로봇 기업인데요. 이 가운데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제 3포인트 시간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된다. 8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하게 수급을 그나마 지금 받아주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기대되는 혹은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수급을 받아주고 7월 달 그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바이넥스 같은 이런 이제 뭐 CDMO 관련된 기업들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HA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좋은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포인트 시간에 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강조드를 썼던 섹터군들이 이제 진단키트 쪽이었어요.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진단키트 쪽은 트레이딩 한 번 더 하기 용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진단키트가 이제 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또 굉장히 이 개별주 중에서는 수급을 좀 잘 받아준 그림이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강조드렸던 게 수젠텍과 이제 랩지노믹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진단키트 쪽에 오랜만에 수급을 받아주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힘이 약한 상황이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약한 상황에서는 이 시장과 무관하게 힘을 확실하게 좀 받아주는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한 종목들이 또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수급을 좀 잘 받아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와 약간 또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 진단키트와는 또 약간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현재 이제 이 전선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제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뭐 세명전기나 혹은 이제 뭐 대원전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전선 전력 인프라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앞선 구간이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고 모두 다 동일한 움직임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뚫어줄 만큼의 힘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급을 잘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수급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 부딪히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처럼 지금 현재 진단키트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차이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는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상승이 잘 나왔는데 왜 이제 윗골이 부딪히면서 매물대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수급주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와 수급에 대한 분석, 오늘 코로나 확산 수혜주와 전력기기 두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